반갑습니다. HRSP 복셰프 정셰프입니다. 네, 오랜만이네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아주 흥미로운 네.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고 해서 여러분 네. 이렇게 찾아뵀는데요. 네, 자, 사직이냐 해고냐 그것이 문제로다. 그렇습니다. 네. 자, 어떤 내용인가요? 한번 좀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네, 지난 2월에 나온 대법원 판결인데요. 자, 관광버스 회사가 있었습니다. 관광버스? 네, 근데 네. 이 관광버스 회사는 회사의 통근버스 운행을 하는 기사를 이제 뽑은 거죠. 네. 일단 2020년 1월에 이 기사님이 입사를 하셨어요. 자, 그런데 그달 30일에 네. 이제 오후 3시에 운행을 하도록 돼 있었는데 무단 결근을 했습니다. 얼마 안 된 상태에서. 네. 뭐 땡땡 관광버스 관리팀장이나 이제 회사 임원진 입장에서는 좀 열받았겠죠. 그렇죠. 근데 좀 넘어갔어요. 네. 근데 2월 11일 오후 3시 반에 또 운행을 하도록 돼 있었는데 또 무단 결근을 했어요. 어이구. 네. 그래서 이제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었던 이 회사 이제 관리팀장님은 네. 그 땡땡 버스 기사에게 이제 문자를 보냈습니다. 키 반납하세요. 키를 반납해라? 네, 네. 그래서 키 반납하세요라는 문자를 보내고 좀 약간 그만두라는 느낌이 드는데요? 뭐 느낌적인 느낌은 그런 것 같아요. 그렇죠. 키 반납해, 이거는. 네. 뭐 운행하지 말라는 거니까. 자, 그리고는 17시에 네. 관리 상무님을 대동한 상태에서 관리팀장님이 함께 갔어요. 만나러? 버스 기사한테 가서 자, 키 반납하고 사표 쓰세요 이렇게 했어요. 키 반납하고 사표 쓰세요. 이거는 좀 그만두란 얘기네요. 그만두라는 얘기인데 뭐 해고는 아닌 것 같죠. 이 권고사직이냐 좀 애매해지네요. 네, 애매한데 그럼 이제 기사님이 반문한 거예요. 뭐요? 해고시키는 거요? 이렇게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 관리팀장님이 왜 그랬는지 모르겠는데 이러면서 이랬는데 뒷말이 좀 애매해요. 사표 쓰고 가라니까 이랬어요. 사표 쓰고 가라니까. 네. 야, 이게 핵심이네요. 해고시키는 거요? 이랬는데 사표 쓰고 가라니까 야, 이렇게 그러면 했습니다. 사표 쓰라는 얘기는 권고사직이고 가라는 얘기는 해고인데 네. 그러면 권고사직과 해고가 같이 들어갔네요, 지금. 참 이게 애매한 거죠. 사표 쓰고 가라니까. 사표 와. 쓰고 가. 이게 참, 하여튼 그래서 네. 그 다음 날인 2월 12일부터 이 버스 기사님이 출근을 안 했어요. 이제 난 안 나간다. 네. 그래서 이제 안 했는데 회사는 가만히 있었어요. 연락도 안 하고. 연락도 안 하고. 야, 그것도 좀 이상하네요. 네, 하여튼 독특한 상황이 이어집니다. 네, 사표를 써라 뭐 연락을 했어야 되는데. 근데 이제 이 관리팀장님이랑 상무님은 아마 안 나오나 보네 이렇게 생각한 것 같아요. 이렇게 생각했을 수도 있어요. 네. 괜히 연락해서 나오면 또, 그렇죠. 또 어려움이 생길 수 있어요. 그렇죠. 네. 가끔 이런 경우 있거든요. 네. 야, 괜히 연락하면 또 나오면 어떡해? 뭐 이러면서 그렇죠. 이제 또 한 거예요. 자, 근데 5월 1일에 그 지방노동위원회에 이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접수가 됐습니다. 네. 그 기사님이 좀 기다렸다가 접수를 한 것 같아요. 네. 자, 그런데 이제 이때 회사는 어떻게 했냐면 대응했냐면 5월 18일 날 지금 이제 버스 기사님한테 무단 결근 상태니까 정상 근무를 해야 된다고 하면서 독촉장을 보냈어요. 진호위에 구제 신청을 하니까 나와라 이렇게 한 거네요. 그 5월 18일이에요. 네. 그러니까 이제 그게 전달됐겠죠. 네. 기사님한테. 기사님이 뭐라고 했을 것 같아요? 안 나갔을 것 같은데? 내가 왜 나갑니까? 나는 해고니까 이거 뭐 원직 복직이랑 임금 상당 받아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했을 거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회사가 또 어떻게 했냐면 6월 1일 날 다시 또 비슷한 내용의 무단 결근 상태니까 정상 근무를 촉구하는 통보를 보내요. 네. 자, 이 상황이었습니다. 굉장히 흥미로운 상황인데요. 네. 결국 핵심 쟁점은 사표 쓰고 가라니까인데 과연 원심은 어떻게 판단했나요? 1심과 2심. 네. 제가 그거 설명을 드릴게요. 네. 자, 땡땡 지방노동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1심이었던 대전지법, 2심 대전고법까지는 다 해고는 없었다. 그렇습니다. 해고가 없었다. 네,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 이겁니다. 그러면 사표를 쓰라는 이야기를 했을 뿐이고 네. 해고한 바는 없다. 그렇죠. 그러니까 2심까지의 이제 판결 핵심을 보면은 어디에도 해고는 없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제가 그걸 조금 읽어드릴 테니까 네. 한번 화면을 좀 띄워 보겠습니다. 네. 이렇게 이제 원심은 이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자, 참가인의 관리팀장이 원고에게 사표를 쓰라고 한 것은 원고가 무단 결행 후 자신에게 무례한 언행을 한 것에 대해 화를 내는 과정에서 우발적으로 한 표현이었고, 이는 사직서의 제출을 종료하는 것일 뿐 근로계약 관계를 종료시키겠다는 것이 아니며, 이 발언에 대하여 원고가 사직서를 제출하는 등 분명한 사직의 의사를 표시한 적도 없으므로, 자, 참가인의 관리팀장의 발언만으로 참가인과 원고 사이의 근로계약 관계가 종료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굉장히 어려운데 그 중에 핵심을 좀 다시 한번 찝어주세요. 그렇죠. 핵심은 뭐냐면은 네. 해고한 적은 어디에도 없다입니다. 아, 결국 해고가 없다 이렇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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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죠. 야, 근데 저는 네. 사표 쓰고 가라니까를 들었을 때 네. 저는 해고당한 느낌이었어요. 그렇죠. 정원, 느낌적인 정원은 네. 거의 해고에 가까운 느낌이죠. 그렇죠. 저는 가라니까가 들리는 거죠. 네. 집에 가라 너 네. 이렇게 얘기한 거 아니야? 그럼 나는 해고당했다라고 생각했는데 네. 원심은 또 그렇게 안 받네요. 그러니까 복 셰프님한테는 가라는 게 들렸지만, 그렇죠. 그 진호일부터 고법까지는 그냥 사표 쓰고 가라는 게 이제 더 눈에 띄었다는 거죠. 자, 관점이 다를 수 있습니다. 네, 그렇죠. 좋습니다. 그렇다면 네. 최종 대법원의 판단은 어땠습니까? 예, 이제 대법원은 네. 결과적으로 이제 원심의 판단에 문제가 있다는 거였습니다. 파기환송을 했나 봐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결국은 뭐냐면 이거는 묵시적인 해고다. 이렇게 본 거죠. 묵시적 해고. 와, 전 처음 듣는 얘기인데 네. 묵시적 해고 궁금하기도 하고요. 대법원의 판단을 좀 소개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대법원 판단 잠깐 또 한번 띄워가면서 읽어드릴게요. 네. 자, 해고는 명시적 또는 묵시적 의사표시에 의해서도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에 묵시적 의사표시한 해고가 있는지 여부는 사용자의 노무수령 거부 경위와 방법, 노무수령 거부에 대해서 근로자가 보인 태도 등 재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사용자가 근로관계를 일방적으로 종료할 확정적 의사를 표시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를 판단해야 된다. 이렇게 일단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원심에서는 해고한 적은 없는 것으로 보이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언행 과정에서 좀 약간 기분 나쁜 말을 한 거는 우발적인 거다. 이런 표현을 했는데, 대법원에서는 아니 관리 상무를 대동하고 간 상태에서 이런 얘기를 했다는 것 자체는 우발적인 게 아니다. 이렇게 봤고, 두 번째는 자, 원심에서는 관리팀장은 해고할 권한이 없다. 이렇게 이제 인정을 했거든요. 네. 그런데 아니, 관리상무라는 아주 중책을 지닌 사람을 데리고 가서 얘기한 것은 이것은 해고할 권한이 없다라고 판단하기가 어렵다. 저도 동의가 됩니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했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가 좀 의미가 있는데, 여기가 조그만 회사예요. 네. 기사가 한 명이 빠지면 일이 잘 안 돌아갈 수 있는 회사인데, 아니 어떻게 만약에 회사 입장대로 해고가 아니라면 사람이 다음 날부터 안 나오고 있는데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는 게 말이 되냐. 그렇죠. 연락을 해야 되는 거 네. 아닌가요? 그러면서 네. 5월 1일 날 진호위에 구제 신청 접수를 하니까 5월 18일에서야 무단 결근이라고 주장하면서 정상 근무를 독촉하는 거는 이건 좀 말이 안 된다. 네, 저도 동의가 되네요. 네, 이렇게 이제 얘기를 이제 했고요. 그 다음에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근로자도 뭐라고 생각했을까 이거를? 해고라고 하는 네, 거죠. 해고라고 생각하니까 뭐를 안 냈어요? 사직은 낼 필요 사직서를 없다는 안 낸 거죠. 음. 그러니까 이런 논리가 아니겠느냐. 네, 이해가 됩니다. 네, 그리고 회사 입장에서는 이런 주장을 했어요. 우리는 해고 서면 통지한 적도 없고 사장님이 이거 대표이사님이 공식적으로 승인한 적도 없습니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 서면 통지했는지 여부 자체가 이거 핵심은 아니다. 그렇죠. 그리고 그 정도로 사람이 안 오고 있는데 아무런 조치를 취하고 있지 않다는 것 자체는 그냥 대표이사가 이걸 묵시적으로 승인한 거 아니냐. 이제 이런 식으로 결론을 내서 자 이제 파기환송하면서 이제 이거는 해고가 있는 거라고 본다. 이렇게 이제 판단한 거죠. 네, 대법원 설명을 들으니까 정말 네. 마음이 후련하게 이해가 되네요. 아, 예. 후련하십니까? 네, 저도 당연히 동의가 되고요. 저는 네. 사표 쓰고 가라니까는 당연히 해고로 생각이 됐어요. 네. 예, 자 그렇다면 네. 마지막으로 네. 이 판결의 시사점은 뭘까요? 자, 우리가 신중하게 접근해야 된다는 거죠. 아무리 해고라는 표현을 구체적으로 하지 않거나 그냥 뭐 사표 쓰고 집에 가세요라는 표현을 했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도 이 묵시적인 의사표시한 해고가 또 인정될 수 있는 여지가 있을 수 있다는 거죠. 뭐 이렇게 그 통보를 하게 된 경위라든지 그 뉘앙스라든지 상황 같은 것들 종합적으로 봤을 때 묵시적인 해고가 인정될 수 있기 때문에 매우 신중해야 된다는 것이고, 네. 두 번째는
사실 이런 그 일들이 현장에서 많이 발생하죠. 그렇죠. 현업에 있는 팀장님이 야, 그런 식으로 할 거면 사표 쓰고 집에 가. 그렇죠. 이렇게. 그런 얘기 가끔 하시는 네, 분들 있어요. 네. 네. 그렇게 하면서 뭐 나중에는 그러죠. 뭐 속마음은 그게 아니었고 뭐 이런. 근데 이미 근로자는 떠나고 구제신청 접수되고 막 법률 분쟁 막 생긴 이후라면 네. 얼마나 복잡해져요. 그러니까 현업 팀장님들에 대한 교육을 잘 하셔야 돼요. 아, 결국에 리더를 위한 노동법 교육이 필요하다. 그렇죠. 이렇게 우리 볼 수 있네요. 지금 그 데이빗이 쓴 책이 뭐가 있죠? 예, 노동법 좀 아는 리더가 있습니다. 이런 네. 교육을 네. 데이빗이 아닌 저한테 의뢰를 하셔야 되는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그래서 책은 이쪽에 썼지만, 여튼 이런 현업 팀장님들에 대한 이 노무관리 교육을 꼼꼼하게 하셔야 되는 거죠. 정말 필요해 보입니다. 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만약에 현업에서든 이런 오해 소지가 있는 뭐 사표 쓰고 집에 가 이런 발언이 있었는데 근로자가 정말 그냥 집에 가버렸어요. 네. 자, 이런 경우에 그럼 회사는 어떤 조치를 해야 될까요? 바로 연락을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정말 회사가 해고한 게 아니라면 전화를 하든 연락을 해서 우리는 해고한 적이 없는데 오해가 있었다라든지. 그렇죠. 그래서 빨리 복귀를 하셔가지고 일을 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 관리 상무님이나 관리팀장님처럼 야, 그냥 안 오는 게 낫지 않아? 그냥 가만히 있어. 뭐 이런 식으로 하면 어떻게 될까요? 곤란해 보이죠. 이런 묵시적 의사표시한 해고가 인정될 이제 여지가 높아지는 거죠. 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주의하시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정말 흥미로운 주제였는데요. 네. 사직이냐 해고냐 네. 또는 해고가 있냐 없냐 이런 분쟁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노무관리에 참고해 주시고요. 오늘 영상이 정말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을 드리면서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